네, 안녕하세요. 모르는 관객입니다. 이번에는 연극이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 콘서트 연주회를 보고 왔습니다. 그 제목은 귀멸의 선율이라고요. 일본 애니 OST 콘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갑자기 보게 되었는데요. 본 장소는 그 북서울숲 아시나요? 북서울숲에 있는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봤습니다. 여기 꿈의 숲 아트센터를 전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. 그때는 그 2층에 있는 극장에 한번 갔었고요. 이번에는 3층에 있는 이제 콘서트홀을 갔습니다. 공연장 그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. 좋고 넓고 단차도 있고 의자도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공연장에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도 살짝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지만 주차가 조금 불편한가 봐요. 공연장 자체는 북서울숲 서문 쪽에 있거든요. 근데 서문보다는 그 메인 그 주차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동문 쪽에 있나 봐요. 그래서 동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런 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고,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거는 콘서트홀이 3층에 있는데 거기 건물에 들어가서 3층까지 가는데 그 2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 같은데 3층은 없어요. 그래서 3층에 가려면은 일부는 꼭 걸어가야 돼요. 2층에서 내렸다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3층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지?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 내부로 또 들어가서 이제 이번 공연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 공연이어서 한 20여 명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20여 명 정도 연주자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좀 앞자리에 앉았는데, 앞자리에 앉으니까 저 뒤에 그 오케스트라 배치 중에 뒤쪽에 배치되신 그런 연주자분들 있잖아요. 뭐 드럼이라든가 뭐 플룻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은 좀 이게 그 오케스트라 배치 자체 단차가 없어서 잘 안 보였어요. 좀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웠다. 그 단차를 조금 일부러라도 공연장에 좀 두어서 뒤쪽에 배치된 분들도 이렇게 같이 얼굴이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. 그래도 뭐 제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, 시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, 그래도 저는 앞에서 공연 보는 게 그래도 더 좋습니다. 직접 이렇게 뭔가 공기를 느끼면서 이런 그 기분을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앞에서 보는 거 좋아서 이제 그 제 자리에서의 그런 관점이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지휘자분이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시는데요. 팜플렛에도 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. 예술감독 정월태 님이라는 그 지휘자분인데요. 보니까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를 졸업하셨네요. 예. 이 제목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이게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?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OST 곡들을 연주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귀멸의 칼날에 있는 뭐 OST 중에서 총 18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. 중간에 뭐 인터미션도 짧게 있는데 인터미션 포함해서 약 한 10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긴 알지만 인기가 많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보진 않았고요. 그 다음에 노래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. 근데 이제 곡들이 일본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인 것은 느껴지더라고요. 제가 이제 지브리 음악은 당연히 전에도 들어봤고 뭐 일본 히사시조 막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뭐 다른 작곡가인 같긴 해. 음악 스타일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일본풍의 그 애니풍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처음 들어도 들을만 했습니다. 독특했던 거는 이게 젊은 관객층의 호응이 좀 은근히 있더라고요. 제가 말한 물론 보는 관객들 중에 어린 아이들, 뭐 초등학생들도 있었는데 성인이 된 젊은 관객층들이 좀 어떤 곡에서는 유난히 호응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곡을 몰라서 그런데 좀 유명한 곡인가 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식 공연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트렌드와 좀 융합된 이런 예술, 세대와 소통하는 이런 예술이 좀 가치가 있구나,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요. 그다음에 저는 보면서 이제 20여 명 정도인데 이게 대규모 오케스트라는 아니거든요. 우리가 TV에서 본 대규모 오케스트라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. 그래서 20여 명이
되는 그 오케스트라인데 좀 가까이서 보고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좀 한 명씩 이렇게 다 한 악기 하나씩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좋았고요. 악기 공부는 은근히 했습니다. 중간에 인터뷰샷 때 저거 이 팜플렛이랑 비교하면서 이게 무슨 악기지 하면서 이분 이 악기가 저거구나,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공부도 좀 하게 됐고요. 제가 좀 무식한 걸 수도 있는데 오보에라는 악기 아십니까? 오보에? 바순이라는 악기 아세요? 다른 건 알겠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그냥 찾아보니까 이것도 약간 이게 부능 플룻보다 좀 크고 아무튼 뭐 클라리넷, 플룻 막 그런 계열의 피리라고 그러죠? 피리 계열의 그런 거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지휘자분이 말씀하시기에 여기서도 오늘 공연했지만 추후에 또 내년에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고 그럼 20명이 넘겠죠? 더 이제 악기도 더 추가가 돼서 좀 더 규모를 확장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. 오늘 본 공연은 정말 정갈하고 깔끔한 좀 공연이었습니다. 조용히 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저는 빠져나오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름의 마음을 정리하고 좀 정화하면서 봤습니다. 나쁘지 않았고요. 좋았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있어요. 제가 조금 이 곡들을 좀 우연이든 필연이든 좀 미리 알고 갔었더라면 좀 더 공연을 잘 즐겼을 걸 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어떤 콘서트든 그 곡들을 좀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원래 콘서트가 재밌잖아요. 그래도 공연 자체가 몰라도 좋았고 그 분위기랑 톤이 너무 좋았고요. 그날 어떤 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. 연주하신 분들 다 잘하신 것 같고 저는 뭐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뭐 실수나 그런 것도 없었고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한테 들렸기 때문에 잘 연주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공연자분 소개는 제가 이게 한 20여 명 정도 돼서 다 불러드리지 못할 것 같고 팜플렛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걸로 보여드리는 걸로 가능하겠습니다. 첼로 하셨던 분들 역시 첼로구나 하는 첼로 하셨던 분 좀 인상적이었고 뒷편에 또 이렇게 플룻 오보에 하시는 분들도 좀 인상적이었어요.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요. 다들 아무튼 그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공연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귀멸의 선율 일본 애니 OST 콘서트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